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역시 이 시간에도 사회, ESG 중에서 소셜, 사회 부분을 중심으로 돌아보게 보겠습니다. 자, ESG 사회 파트, 사회 부분입니다. 늘상 사회 부분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은 인권 존중, 또 노동자 권리 보장, 그 얘기죠. 자, 역시 여러분들 ESG라 해서 인바이런먼트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인데, 두 번째 소셜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인권 존중 및 다양성, DEI. 공정한 노동 관행, 지역사회 기여. 이제 이게 대표적인 소셜 S 파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로자, 노동자가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하냐. 그게 중요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기본 권리 분야, 안전과 건강한 임직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밑받침된다. 또 그런 것을 이제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법적 요구가 증가해서 나온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법 등 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갈수록 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지만 결국 그런 맥락은 이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근로자, 구성원들, 그 기업을 구성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때문에, 그 요구성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재해 없는 기업, 사고 없는 기업, 그럼 기업 가치는 상승되겠죠. 생산성도 향상되겠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비용 절감과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대한다. 그러면 기업 평파 좋아지겠죠. 자, 어떤 기업은,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한단다. 또 그 회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복지를 해준단다. 그러면은 평판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또 그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 높아지겠죠. 안전한 일터 구축은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 ES 평가의 긍정적 영향.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을 전면 시행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떤 내용인가 라는 것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라 익히 본 내용인데, ESG 경영 관점에서는 본 안전한 근무 환경의 핵심 가치. 자, 나왔습니다. 법적, 규제적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2022년에 막 시작했고, 2024년에 확대했습니다. 그 말은 2022년에 시행했을 때보다도 2024년에 확대했을 때 더 엄하게, 더 범위를 늘려서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당연히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금고 이상의 또는 집행유예도 있겠습니다. 이건 형사처벌 받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손해, 이제 금전적으로까지 굉장히 강하게 해놨죠. 또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시키고, 기업 규모 무관에, 기업 크고 적관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시키고, 요즘은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재무적 영향. 돈이죠, 돈. 산업재해 발생 시 직접적 보상 비용 및 벌금. 이건 쉽게 말하면 돈 헛줄 내야 되겠지. 돈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손실, 설비 복구 비용 및 보험료 인상, 안전보건 투자는
비용이 아닌 장기적 이익이다. 이런 상태. 결국 이게 잘 되면은 기업 평판과 신뢰도가 높아지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네, 안전사고,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이 돼요. 소비자, 투자자, 인재, 유치의 부정적 영향 당연합니다. 반면에 안전은 일터다. 그러면은 긍정적 기업 이미지. 임직원 자긍심이 충성도 향상.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또 안전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분명히 다르죠? 인적 자원 관리 및 생산성, 안전한 환경, 그렇게 되면 직무 만족도도 좋고 몰입도가 향상돼서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이직률도 줄고 또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유인까지 ESG 평가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결국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 환경 조성을 해주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그런 가치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 각각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질문인데, 자, 맨 처음 보세요. 안전 보건 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ISO 45001 표준 활용. 이제 여러분들 ISO라는 것은 무엇의 한자입니까?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이 국제 표준화 기구의 넘버를 붙이면 돼. 45001은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표준입니다. 45001. 이 국제 표준이 2018년 3월에 발행됐습니다. 이게. 그게 의하면 그런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방침 수립 및 공표,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역할 분담,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집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나은, 더 건강한, 더 안전한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든다. 위험성 평가 생활학, 사전 위험 파악 및 체계적 관리, 미리 사전에 정기 수시 위험적 평가. 때때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당연히 취해야 되겠죠. 거기에 근로자 참여 보장 및 의견 수립 모든 사람 다 참여해서 전사적으로 신규 공정 설비 도입 시 사전 평가를 수행. 그러니까 위험성을 미리 점검해 보자. 안전 작업 절차 수립, 고위험 작업 표준 절차 마련, 밀폐 공간 고소 작업 높은 데서 중량물 취급 이런 부분, 전기 작업, 화학물 취급 등. 작업 전 안전 점검을 활성화시키고 미리 사전에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자. 지금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든 겁니다.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 간혹 어떤 일터에서 기계, 기구나 설비가 문제가 돼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확실하게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대 재해법이 처벌법을 만들어짐에 따라 여기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이행. 만약에 의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최고 경영자 CEO는 형사처벌까지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 요소. 우선 두 번째인데,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역시 이제 같은 관계망에 있는 그런 업체까지도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전보건 책임 강화,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을 평가하자. 도급계약 시도 마찬가지. 전부 협력업체 합동안전증거 필요하겠죠. 비상사태 대비 및 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미 이제 발생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화재, 폭발, 누출 등 신화교수 이런 걸 한번 비상사태 대비해서 예현에서 배분 대행, 비상대피로 확보, 표시, 소화설비 및 정보설비 관리, 응급처치 역량 강화 필요하겠죠. 세 번째,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이미 이제 발생했다. 그래갖고 있을 때는 구조 개설 전 재발방지 모든 산업체 철저히 조사하고
거기 아차사고, 니어 미스. 물론 이제, 리어 미스 액시던트라 그럽니다, 이거. 이게 아차사고인데, 물론 이제 아차사고는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실제 인명 물적 피해가 그닥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걸 했다, 그 아차사고인데. 그것도 아차사고도 보고 활성화하고,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하고, 유선하고 예방 훈련 사례 공유, 피드백 필요하겠죠. 이런 비상사태의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경보가 울려줘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신속 상황 전파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상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세 번째 대피 및 대응 안정미호권. 네 번째 응급조치 부상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및 분석 원인 분석 대보고. 그러니까 비상사태에 대응한 프로세스 과정을 이런 맥락에서 시행합니다.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인데 볼까요? 협력업체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아까 말한 관계망 그런 경우에도 원청기업과 그 자사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원청기업도 그 본사에서도 공급망 전체 협력회사 그런 부분도 공급망 전체 하청회사는 공급망 전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자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은 협력 업체들 또는 하청업체들 이런 관계망, 공급망 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명령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첫째, 유해 인자를 관리하자. 미리 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찾아내서 관리하자. 유해 인자 노출 최소화, 작업 환경 내 소음, 분진, 화학물질 측정, 평가. 그렇죠. 환기시설 개선, 밀폐선을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유해 인자를 관리하고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는 근육, 골, 뼈. 이거 큰 우리 인체로 말하면은 가장 크게 운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 공학적 작업 환경 구축,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몸으로 하는 그런 직접 환경입니다.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동작을 개선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관리 필요하죠. 그건 인간공학적 설비 개선, 작업 도구도 지원해 준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핵심 요소입니다. 세 번째, 직무 스트레스 관리. 실제 그러잖아요. 실제 어떤 일보다도 그 일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한다. 그게 바로 또 건강을 해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스트레스까지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중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정신적 건강 보호 강화, 장시간 노동, 야간 교대 근무 부담 관리. 그렇죠. 특히 이제 야간근 이것도 문제죠. 직무 스트레스 요소도 뭐냐? 평가 개선하고. 뇌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특히 뇌 심혈관계의 어떤 질병이 발병하면은 빠른 시간에 소위 말 골든타임에 해결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그래서 결국은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쾌적한 작업 환경이란 어떠한 것이냐? 구체적인 핵심 요소. 온도,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8도. 습도는 40에서 60%. 이게 유지되면 좋다. 조도, 전기불이죠.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 룩스 확보, 공기질, 환기 시스템, 공기 정화 설비 관리 필요하죠. 소음 저감 설비,
적정수준 관리, 데시벨로 지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쾌적한 작업 환경의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 건강관리 통합접근법 큰 글씨 보세요. 건강검진 프로그램 필요하죠. 업무 적합성 평가, 건강선생 매칭해서 생활습관 개선, 운동 영양 공급, 정신건강 지원,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등형 계속가는 병이니까 그 다음에 복귀 프로그램, 질병 사고 후 점진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자, 그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 요소 세 번째.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 지금 우리가 ESG에 S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사회. 자, 이거는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정인데,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것도 과거에는 무시하고 지나간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특히 철저히 무관용, 용서하지 말자. 명확한 금지 정책.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익명심호, 모르게. 공정한 조사 처리, 2차 피해 방지 필요하죠. 심리적 안정감 조성, 신뢰 기반 조직 문화고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으면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는 의견, 실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하자. 실패를 비난이 아닌 학습 기회로 인식하게끔 하자.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자. 뭐 다양한 사람 모였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의견 나오겠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은 이제 전문 지원 서비스인데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법률 제정 문제, 컨설팅,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온오프라인 접근 확보가 필요하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웰리스 활동, 웰빙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교육, 명상, 마음 챙기 이런 프로그램 좋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정신과 의사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네 번째 요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통 문화 및 상호 존중, 건강한 소통 문화,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되겠죠. 건설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드백에서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한번 관점 살펴봐라. 리더십 역량도 강화시켜야 돼 있고, 다양성 존중. 당연히 다양성, 아까 말한 다이버시티가 다양하다죠. 보라에 대한 인정해줘야지. 소통 채널도 다양화시켜. 이렇게 건강 증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봤더니 생산성 무려 25% 향상. 인재 유출,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 이 기업에 원서를 낸다는 거지. 질병 결근 감소도 이렇게 줄고 40%. 투자 수익률은 4배까지 올랐다. 대단하죠? 건강이 증진되는 그런 직장에, 그런 기업에 이런 영향이 끼치더라. 라는 것이고. 역시 사회 구성 요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은 5번째입니다. 이제 안전, 보건, 문화, 정치라 측면에서 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소셜, 사회, 파트의 핵심 요소의 5번째 마지막 같은데,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솔선수범. 물론 리더십은 여러 가지 리더십이 많아요. 과거에는 권위적인 리더십 통했습니다.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 오히려 서번트 리더십, 오히려 최고 CEO가 밑에 사람을 떠받친, 서번트라는 노예라는 뜻인데, 그렇게 잘 챙겨준다는 거야. 자,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의 확고한 의지 표명 CEO가 정기적인 CEO 안전 메시지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현장 안전점검 직접 참여하고. 자, 안전은 생산 품질 비용보다 우선하다. 슬로건이네. 이런 CEO의 슬로건. 그 다음에 전 직원 참여 및 의식 개선. 이걸 소위 말하는 전사적 참여.
모두. 안전보건 활동 참여율 목표를 이 안전보건 제한제도 활성화, 또 체험형 맞춤형 필요하죠?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통.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어떤 정보도 다 알게끔 공개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필요한 게 없어. 안전보건 성과에 뚜렷한 공개랄지 안전보건 뉴스레터 전개발에 이해관계자 협재 구성. 그래서 안전사고 공개 100% 투명 공개하게 해라.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AI나 빅데이터 기술관리, 최근 기술을 실시간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하고 IoT 사물 인터넷 센서, 사고 통계 분석 개발. VR, AR. VR은 가상현실이고 가상현실이고 AR은 증강현실이죠. 이걸 기반으로 한 안전 시뮬레이션 교육도 필요하다. 라는 AI, 또 IoT, VR, CR, 빅데이터 단어. 실제적으로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켰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사고가 85% 줄었대. 직원 만족도는 92%, 거의 100%. 투자 수익률은 3.8%. 생산성은 무려 16% 증가. ES 등급은 A+. 상당히 높은 등급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었습니다. 또 거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는 한국의 안전보건 환경 주요 특징 및 과제인데, 역시 이것도 통계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중대재해법 시행 안정화.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 2022년, 2024년 확대. 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결과, 구축된 결과, 역시 한국의 안전보장이 일정 부분 나아졌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CEO 및 이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위험성 평가 고도가 되고 나오죠? 2022년 그 법이 막 나왔을 때 12건 처벌, 2023년 28건, 24년 42건. 물론 이제 표본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확산,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극 도입되어 안전관 효율성 증대한다. AR, VR, AR 사랑한다. 정신건강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뭐 굉장히 문제가 된 근로자들이 인권 존중받고 안전하게끔 활동할 공간이 아니죠. 자, 거기에 보면 직무 스트레스 경험률 52%, 정신질환 산재 신청 3.2회, EAP 도입 초과 체갑 78%. 다 이제 이 정신건강, 직장 내 괴롭힘. 아까 있네. 새로운 고용 형태의 안전보건, 배달 플랫폼, 재테크 말집에서 특히 코로나19 때 이런 게 많았었잖아. 공유 모빌리티, 자동차요? 우리 공유 자동차. 그 다음에 프리랜서 보호대책, 특히 이제 프리랜서, 이건 문제죠. 프리랜서의 보호대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협, 폭염, 열사병 같은 거, 집중호우, 단풍, 한파,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정도가 잦아지더라. 라는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내용.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일정 부분 안전보건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는 데는 이런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시켜야 되겠다. 인력,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대기업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거기 실제 그림표에도 보면 2024년에 비교를 해놨네요. 됐죠? 이게 한국의 안전보건 환경 주요 특징이 과제가 되겠고, 근데 결론은, 자, ESG, S 파트입니다, 지금. 4회 파트인데,
자, 사회 파트의 결론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의 가치. 다음 표현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핵심의 투자이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이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과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핵심 과제. 형식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렇죠. 실제로. 체계 경영층의 CEO의 리더십과 전 구성원 참여 문화 조성도 필요한 것이죠. 안전보건 문제를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다. S, 소셜. 자, 오른쪽 그림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만드는 가치 순환이라, 그 사회적 책임, 인간 존중 가치 실현,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임직원 생명과 건강, 모든 것들 다 이게 잘 어울려서, 잘 묶여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자. 실제 이렇게 했던 결과가 나와 있죠. 안전보건 투자 수익률 평균은 40, 굉장히 투자율 높아갔네요. 안전문화 정착 시 사고 감소, 굉장히 많이 된대요. 참고로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사망사고의 제1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살이 제일 많습니다. 자살이 하루에 한 40명 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한 20명 돼요. 아직도 많습니다. 안전사고. 직업 만족도 향상이고 67%, 3분의 2네. EBS 평가 점수 상승도 35% 많이 됐네요. 자,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서 소셜, 사회 부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